4월 4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롯데시네마가 영화표 가격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영화인 단체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전면 참가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CGV의 가격 차등 요금제를 보고 내부 논의를 끝냈는지 롯데시네마가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조조와 일반으로 나눴던 시간대를 4개로 나뉘어서 개편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다만 CGV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듣고 있는 좌석별 차등은 두지 않되 가장 비선호되는 첫 줄은 1,000원의 요금 할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심은 메가박스로 몰렸고 메가박스는 롯데시네마가 얼마 전까지 그랬듯 관련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마도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싸지는 시간대도 있고 싸지는 시간대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조조가 원래 저렴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조조는 거의 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금토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공휴일 포함해서 거기는 조조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다 올리고요. 근데 롯데시네마는 되게 특별한 극장이잖아요. 왜냐면 그래? 이제 통신사 할인이 안 되는 곳이고 롯데카드에서만 네. 할인이 되고 뭐 이런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롯데시네마를 관심 있게 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을까요? 아닐걸요? 왜 롯데시네마도 그렇게 할인이 꽤 안 많잖아요. 되는데요? 근데 지금 차등제를 하고도 CGV의 수익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롯데도 하겠다고 덤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롯데도 꼭 롯데만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맞죠. 롯데카드 롯데카드 쓰시는 열심히 분들. 쓰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그 고객은 충분히 본인들이 붙잡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뭔가 차등적인 제도를 제공을 했으면 네. 거기에 대한 베네핏도 고객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다는 거 하나 주는 거죠. 그거는 예전에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더 비싸게 봐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남들이 다 원하는 시간대는 비싸게 내고 주고 봐라. 네.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가 지금 주말에 프라임 시간대를 가지고 1시부터 23시까지를 나눴더라고요. 이게 원래 10,000원이었는데 11,000원을 올렸어요. 네. 이 시간대에 본다고 해서 뭐 시트가 바뀐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거죠 다. 근데 사실 이게 자본주의 논리이기는 한데 참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 뭐 하여간에 그 프라임 석 해가지고 CGV에서는 좌석별도 나눴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안 해서 참 다행인데 요즘에 CGV 때문에 여기서 누가 만든지 몰라도 메뚜기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아, 암자 저도 세면을 들었어요. 벗어 예. 뒤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빈자석 찾아가서.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자기네가 어. 만든 제도를 갖다가 자기네가 고객들이 이렇게 한다고 욕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사유지 침범 같은 그런 불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수도 있긴 있잖아요. 하겠지만 어차피 빈자리였으면 누구의 재산도 아닌 거잖아요. 구매가 안 됐으면. 아니죠. CGV의 재산이죠. CGV 재산인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만 임대했을 뿐이지. 그 사실 돈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좌석을 설정하지 않고 외국처럼 그 시간에 들어갔다가 옮긴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좌석을 찍고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약속한 그 자리가 아닌 딴 자리에서 본다는 거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네. 요새 경제도 되게 안 좋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이제 기업들이 조금 감안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면 좋은데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더 힘들게 만드니까 그런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메뚜기족을 할 바에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불법 다운로드는 안 됩니다. 네. 메뚜기족은 그나마 사람들한테 그 정당한 대가를 주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그나마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를 지금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영화라는 거에는 영화를 제작하신 분들, 그쵸. 뭐 거기 출연하신 분들 여러 가지 그 땀과 노력이 서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그래도 따르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요. 그 메뚜기족들이 다른 영화 관객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막상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막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는 하겠죠. 전 늦게 예.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영화 중간에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도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관객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메뚜기족이 영화 시작할 직전에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다른 관객들한테. 제가 근래 왜냐면 극장에서는 맨 앞에서 뒤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쓱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뒤로 네. 이렇게 쓱 오시겠죠. 네. 처음 그리고 시작할 만약에 그 부분에 자리에 또 갑자기 직전에 구매해서 들어온 사람 있으면 또 왈가불가를 해야 되고 나가 차를 비켜줘야지. 뭐 엄청 복잡하죠. 저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딱 2번인데 한 번은 저희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 표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보여줬어요 표를. 근데 서로 비교했어요. 네. 근데 시간하고 좌석이 똑같은 거예요.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나 예전에 네. 들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네. 날짜? 그 분들이 어제 날짜인 거예요. 네.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날짜를 잘못하고 그 날짜인 줄 알고 근데 심지어 입장이 됐어. 이거 보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입장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분들이 딱 보더니 이거 어제 날짜인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당황을 하신 거예요. 이거 왜 그쵸. 어제지? 우리가 왜 어제로 예매를 했지? 뭐 미리미리 예매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쵸. 어쨌든 그 자리는 저희 자리니까 저희가 앉았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헤매던데 저 빈자리 같았으면 나가면 찾아가서 빈자리 찾아 앉아야죠. 왜냐면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예, 그거는 이제 예. 그렇죠. 자기네들이 놓친 거니까 네. 전날 봤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근래 극장에 갔을 때 이제 말씀하시는 메뚜기 뛰는 분들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아직. 네. 그게 막 너무 활성화됐다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 예. 예. 그 그건- 선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정 뭐 단체든 누구든 간에 그 단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리 비난하는 것 같아요. 있기도 있겠지만 예. 미리 비난하는. 지금 롯데시네마도 앞줄은 1,000원 할인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한 거거든요. 근데 앞줄에 사실 MSG 빠지니까. 기존에도 약간 어른들 계시잖아요. 네. 대도시가 아니라 조금 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단체 관람하고 들어오시고 막 하는데 좌석을 조금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예, 예.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자리 옮기고 하는 걸 본 적은 있거든요. 그게 꼭 지금 이 가격 차등화를 해서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인식의 좀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이것도 봤어요. 어떤 어르신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와갖고 저희 자리인데요 했더니 이거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데나 앉아. 앉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라고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저는 이런 적도 있는데 한 번은 또 저희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 맞으세요? 그 저희 자리인데요. 그랬더니 저희 자리 맞아요? 이거 쌩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주고. 예, 아주 당연하게 맞다고 이러니까 제가 당황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기에 눌린 거예요 기에. 제가 당황해서 다시 거기 가운데 자리였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나가서 표를 확인했어요. 아무리 봐도 거기가 맞아. 다시 죄송합니다 사람들 해집고 들어갔어요. 저희 자리가 맞아요. 이거 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자기 표를 보더니 그때가 7, 8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90이었던 거야. 근데 7, 8에 앉은 거야. 맞잖아요 90 이렇게 보여줘요. 여긴 7, 8이에요 내가 했더니 그러더니 옆으로 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앉아서 영화를 봐야 돼.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안 해요. 하더니 옆으로 그냥 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리가 어쨌든 지정이잖아요. 네. 지정이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영화관이 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했어도 자기 자리는 지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메뚜기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빵을 훔친 다음에 제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얘기할까요?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절대로. 지금 좀 격양되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기본 논조는 같거든요. 이게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네. 아무리 기업이 좀 나쁜 방향의 정책을 정했다라고도 해도 우리는 약속은 지켜서 자기가 예매한 자리에 앉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긴 그렇죠. 네. 일단 메가박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아직 안 하고 있긴 한데요. 조만간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메가박스까지 하면은 뭐 끝이네. 서울극장 가요, 서울극장.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뉴가 만드는 극장을 또 가면 되죠. 그렇죠. 선거가 끝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지금 아직도 한결같이 파행을 걷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두고 벌어지는 부산시와 영화인 단체의 갈등입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 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등 9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부산국제영화 지키기 범영화인 대책위원회 이하 영화인 비대위는 지난달 21일 예고했듯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전면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화인 비대위는 2016년 10월 6일로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 사퇴와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의 보장,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영화인들이 참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산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 아무쪼록 영화제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강력하게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진짜 다이빙벨로 시작한 이 난리가 네. 사그러들지 않고 그쵸. 계속 가네. 왜냐면 사그러들 수가 없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시장이 이 자기가 싸질러 놓은 거를 좀 이렇게 본인이 수습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안 하니까 뭐 존심인 것 같아요. 답이 없죠, 지금. 뭐. 굽히기 싫어서 그렇죠. 막장으로 지금 몰아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랄까 부산시에서는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다이빙벨 같은 영화는 사소한 뭐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다른 게 또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기보다 네. 이제 얘네들이 사소한 문제 갖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뭐 큰 그거 하나 문제. 지난 방송 못 들었을 분들도 계시니까 네. 부산시가 왜 그러는지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지난 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라는 세월호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 네.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부산시가 어디에 압박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걸 상영하지 말아라는 압박을 계속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자마자 부산시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도 잘라냈고요. 네. 집행위원장이 나가면서 만들어낸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문위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 몰아내버렸고요. 그 뒤에 모든 것들에 태클을 걸기 시작하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정부 측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에다 더 이상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영화제인데 주변에서 시선이 되게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칸 영화제라든가 뭐 베를린 영화제라든가 해외 되게 유명한 감독님들 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공식적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영화제 위원장님이 이미 잘린 거죠. 잘린 거죠. 예. 전에 있던 계셨던 분은 잘린 거죠. 그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가. 어쨌든 지금 그 팩트로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팩트로 나온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세월호에 관련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도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세월호 때문에 일어난 이제 일들을 나열을 하시다가 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와 세월호에 관련된 이 일들이 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 어떤 매개체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이없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존재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 다이빙벨을 뭐 다큐 영화로서 상영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는 쪽에서는 일단은 그 문화적인 그 전파력에 대한 위험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게 영화여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언급되고 알려지는 게 그게 원치 않는 그걸 원치 네네.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는 그렇다고 하고 다음번 영화제를 조금 정상화해서 다음번에 없을 수도 있어서 문제인 거죠.
없앨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네. 상황에서. 그쵸. 어차피 정부 측에서 지원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고 네. 전면 지원금 없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정부가 치면 바뀌면 다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모르는 거죠. 최소한 1년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네네. 뭐 사실은 뭐 무한도전도 몇 년 동안 쉬고 나서도 다시 건재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네. 그때 MBC 사장님이 이제 낙하산으로 들어왔기 아, 때문에 네. 몇 년 일하기보다 몇 개월이죠. 몇 개월이었나요? 몇 개월이었죠. 1년 이상은 쉬었던 것 같은데. 1년까지는 아니었을걸요. 네, 어쨌든 그때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대표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좀 비슷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산시장님이 부산시장님 한마디면은 다시 원상태로 네, 돌아올 수 복귀될 있는 일이에요. 건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뭐 다시 부산국제영화가 재도약을 해서 또 세계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앞날은 믿어 모르는 봅니다. 거니까요. 네. 희망을 좀 가져보죠. 네,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장을 뽑았을 때는 이런 짓 하라고 뽑은 게 아닐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식과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